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초전도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거의 뭐 꿈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상용화가 되게 된다 그런다면 전력 손실 자체가 0%에 가까운 모습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이 완전한 초전도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초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세계적인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증시, 관련주 또한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린이 분들은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하고 하루빨리 관련주를 사야 되나요? 이런 의문감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 오늘은 이 종합적인 내용들을 속성으로 쉽게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란 뭘까요? 초전도체란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기존적으로는 영하 200도 부근에서 발생하였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든 유튜브에 검색을 하든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 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 기존적으로는 영하 200도 부근에서 발생했다는 특성, 이 두 가지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라는 것은 뭐죠?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식에서의 저항이 뭐예요? 특정 구간에서 대량의 매도 거래가 형성되고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방해하는 걸 의미한다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어컨을 켜고 달릴 때, 두 번째는 창문을 열고 달릴 때 어떤 경우 연비가 더욱 높을까요? 정답으로는 시속 40km 이하에서는 창문을 여는 게 연비가 더욱 높을 수 있지만, 40km 이상에서는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게 더 연비가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기 저항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동차든 기차든 빠르게 달리기 위해 이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도 디자인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도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전기 분야,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전류가 흐르는 이 도체에 전기 저항이 없다면, 저항이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주에서 공기 저항이 없이 한번 톡 밀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체에서도 전기 저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전기가 흐른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이 과학계가 상온 초전도, 상온에서 초전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발전기에서 우리 집까지 송전되는 구조가 좀 나와 있는데, 현재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가정에 오려면은 4%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 저항 때문에. 이 구리 전선의 저항으로 전기가 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한 해 22조 원가량 규모의 전력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휴대폰 충전을 오래 시키거나 휴대폰을 오래 하면은 핸드폰이 발열되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항이라는 거는 전자들이 흘러갈 때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과 충돌을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류에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류가 흘러가는 전선이든 뭐든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과 충돌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열로 변환이 되어서 외부로 소실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엄청난 이슈거리로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알았습니다. 초전도체는 전기를 유입시켜도 저항이 0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석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고정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이 자석 위에 초전도체는 공중부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부상 열차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자, 기존에는 열차를 띄울 만큼의 강한 자석을 만들려면 이 쇠 막대를 코일로 감습니다.
코일로 감아서 높은 전류들을 막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전류를 흘려보내면 코일이 모두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되는 기술과 제품이 이 초전도 자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코일이 사용되어도 저항이 0이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고 기차를 띄울 수 있는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근데 그 와중에 이러한 기술, 이러한 내용들이 원래는 영하 200도 이하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는데 이제 상온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실생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 LK99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논문을 공개했잖아요. 관련된 영상을 좀 보다 보면 완전히 이게 떠있다기보다는 일부분은 좀 붙어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애매모호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뉴사이언티스트 쪽 인터뷰 관련된 보도들을 보다 보니까 질문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샘플이 퍼펙트하지 않다. 전체가 초전도체화된 게 아니라 일부만 초전도체화되었다. 그렇기에 모두가 떠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떠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 LK99 그리고 고려대학교와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이 완전한 초전도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의 대학 교수진들도 그렇고 중국, 미국 등 찬반들도 꽤나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원에 좀 이어서 발간된 논문을 좀 보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LK99가 초전도체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히는 알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론 자체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내비치는 곳도 있었고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들이 아직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K99 논문에 대해서 거기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각각 기관들이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다 이 결과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왜 다 결과가 다르겠냐? 이거는 좀 알아보니까 제작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일한 레시피라도 다 결과물이 다르다. 이러한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해당 내용들이 성공이라고 판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밈이나 여러 가지 재미난 내용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초전도체가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단순하게는 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듯이 이 휴대폰 등의 기기 발열이 줄어들 거예요. 동시에 대표적인 분야로서는 MRI, 자기부상열차, 양자 컴퓨터 개발, 핵융합 발전 등 이러한 현재 지향하고 있는 기술들의 발전이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쉬운 예로 현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은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 자기부상 열차를 이용한다면 4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행기보다도 빠른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알겠고 현재 이러한 상황이구나까지 알겠다. 자, 우린 주식쟁이입니다. 그럼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대입을 시켜야 할지 주린이분들 사실 이게 제일 의문이실 텐데 사실 현재 국내에서도 관련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가져온 거고 이 이외에도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상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는 해야죠. 이게 지금 테마성으로 상승을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돼가지고 상승을 하는 건지는 분명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부각을 받건 간에 이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면 그 관점에 따라 단기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겠죠. 결국 어떠한 이유든 간에 돈이 몰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고 우리 투자자는 그 수급을 이용한 거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초전도체 전망, 상용화 등 내용에 대해 기대하고 생각하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투자와 매매를 분명히 구분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매매와 달리 정말 어떠한 기술력에 어떠한 기업의 향후 가치를 보고 내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러한 논문이 나왔고
현재 증시에서 부각을 받았으니까 미래엔 더 잘 되겠지 하고 투자한다? 정말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 영상 저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고 어떻게 기업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잖아요. 그렇기에 이익을 잘 창출하는 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방법일 거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관련주 중에서도 이러한 수혜가 뒤따르는 종목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아닌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확인이 되고 이로 인해서 기술의 개발 방향이든 실적이든 견인이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은 아까의 관련주 그리고 그 이외에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야들도 활용도가 높은 분야인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단순하게 이 기술이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거를 재료로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 여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 기대감만 붕 떠있는 현재보다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이 기업의 발전이 보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때 그 당시에 기업에 투자를 하여도 절대적으로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